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15주에 걸쳐서 우리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도 사실 이런 재택 강의, 이런 온라인 강의는 거의 처음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떤 문제가 또 있었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재택 강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또 교육 방법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중간고사 처음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중간고사의 범위로는요. 제1장 공중보건학의 개념, 제4장 보건통계, 제5장 역학까지입니다. 요 세 개 챕터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른 교수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 모두 다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어, 나중에 국시를 보게 돼 국가고시 시험을 3학년 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때 모든 시험이 국가고시 시험은 모두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제가 좀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현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문을 한번 돌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설문을 돌리니까 제가 3학년도 수업이 들어가 있는데 1학년과 3학년과의 수업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물어본 결과 여러분 1학년들은 대부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말고사 그 시점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아마 같이 시험을 아마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간고사는 배점이 몇 점이냐면요. 4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40문제를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성적을 매겨서 하게 될 거고 이어서 또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저와 같이 보게 될 텐데 그 기말고사도 40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의 범위는 아까 중간고사는 1장 공중보건학의 개념, 그 다음에 4장 보건통계, 그 다음에 5장 역학, 요거였었죠. 그런데 기말고사는 그 이어서 6장 감염병 관리, 7장 비감염병 관리, 8장 환경위생, 그다음 11장 식품위생 요 네 개의 챕터에서 또 시험 문제를 또 제가 출제를 합니다. 정 40 문제를 역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한 80문제 정도 이렇게 풀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선배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 시험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항상 객관식 여러분들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보기가 4개다고 하면 4개의 보기가 있다 그러면 2개는 0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올려놨잖아요.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요 내용들을 어떻게 반드시 기본으로 보셔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은 내용이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PT 자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어떤 연결 사항들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잘 알려고 그러면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시험 치기 전에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들어봐 주시고 또 이번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또 장점은 또 있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몇 시차, 몇 주차, 몇 주차에서 쭉 올려놓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번 좀 봐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읽어봐 주시고 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한테 또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도 이 수업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수업하는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또 학생들에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 자신도 굉장히 조금 걱정도 되고요. 어,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지 그런 반응들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 설명이 되었었는데 뭐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사실 한편으로 큰 걱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공중보건학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2학기 때는요 저와 같이 이제 보건관리학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교재의 나머지 있는 부분들도 같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 전체에 있는 어떤 챕터를 다 진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진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죠. 빨리빨리 이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빨리 넘어가 버리면 학생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 공중보건학 수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제가 해봤었거든요.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도는 잘 나가서 좋은데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 끝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챕터를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해서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첫 이제 1학기가 거의 뭐 학교에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의 어떤 한 학기를 지금 음, 마치는 그런 어떤 진행을 하고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 여러분들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취업률 거의 100%입니다. 서로 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각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실제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률은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되느냐? 우리 학과는 국가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라이센스를 획득해야만이 그죠? 우리 학과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두 똑같잖아.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이거 배우는 거 알았던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어떤 그죠? 자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느냐, 누가 조금 더 애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3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 항상 여러분 1학년인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 올해는 사실은 졸업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졸업식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날 부모님들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합격인 사람이 있고요.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졸업식 날 안 올 겁니까? 온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 학생 부모님을 뵙기도 얼굴 보기도 저도 좀 죄송스럽고 그 당사자 학생도 저 보기도 좀 미안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이러한 어, 또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지 자 수업은 시작됐고 학기는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우리 치위생까지 들어왔고요.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와서 3년만 제대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향후에 취업이라든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치과병원이나 이런 데 국한하지 않고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는요. 부산대학병원도 있고요. 뭐 동아대학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의무부상관으로도 좀 또 들어갔습니다. 의무부상관으로 들어가면 전체 3학년간의 모든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길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그 루트가 있는지 살펴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서 첫 해 요번에 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지금 3학년 중에 업무부사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국시만 합격하게 되면 지금까지 냈던 자기가 본인이 냈던 등록금은 다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군 통합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죠?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연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꿈을 가지고 이제 1학년이잖아요. 꿈을 가지고 모두 똑같은 자리에 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 그죠? 누가 앞서가고 뒤서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 영위할 수도 있고 그죠? 퀄리티 있는 삶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제가 진행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업을 받다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